안녕하세요. 방콕에서 부동산 에이전시 운영 중인 고아저씨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촬영을 해오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코맹맹이 송이가 좀 들릴 겁니다. 제가 몸살 감기에 좀 걸려가지고 촬영을 하러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속 하고 있는 그 멤버십 맛배기 중에 밖에 나가서 촬영하는 것 이외에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가, 그거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그냥 제가 나중에 멤버십 할 때 풀까 하던 내용을 제가 그냥 오늘 풀어버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야외에서 촬영해서 올리는 게 주가 되고요. 이런 거는 제가 이렇게 조금 아프거나 이럴 때 한 번씩 할 내용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 풀어버리면 다음에 뭘 해야 될지 사실은 잘 모르겠는데 뭐 있겠죠. 그런데 오늘은 여러분들 중에 혹시라도 아직도 파타야 콘도 살까 말까 고민하고 계신 분, 어떤 사람들한테 내가 추천을 받아서 그걸 살까 말까 고민하시고 계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이 영상을 보고 결정을 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도 사시겠다 그러면 제가 뭐 할 말이 없습니다. 본인의 자금으로 본인이 투자하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다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그렇지만 꼭 보고 여러분들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왜 얘기를 하느냐, 제 영상을 오래 보신 분들, 그리고 블로그를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한 2년 전에 파타야 콘도를 전수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이미 완성된 콘도, 그리고 완성하고 있는 콘도, 건설하고 있는 콘도죠. 그 다음에 막 분양한 콘도까지 전부 다 제가 전수조사를 한 적이 있죠. 그때 당시에 제가 이 동네 콘도는 팔 수가 없다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바뀐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예 판매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제가 왜 판매를 안 하는가에 대해서 말로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말로 설명을 하면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심화평으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 친구들이 최근에 이제 마스터 에이전트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디 콘도를 하냐 물어보니까 파타야에 있는 한 콘도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콘도를 압니다. 제가 2년 전에도 가격을 다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딱 잘라서 얘기했습니다. 아마 팔지 못할 거다. 다만 내가 촬영은 해주겠다. 촬영을 해서 올려주겠다. 제가 촬영을 해서 올려드릴 때 만약에 멤버십이 아니다 싶으면요, 제가 판매 안 하는 거라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이야기해 드리는 내용은 당시의 가격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왜 문제가 많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드릴 겁니다. 자, 그러니까 끝까지 자세히 들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꼭 하기 전에 그래도 한마디 드리면, 제가 상담문의 이용 가이드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짧게 만들었어요. 옛날에 굉장히 길었죠. 근데 제가 짧게 만들었는데 이유가 있어요. 길게 만들든 짧게 만들든 말 안 들으시는 분들은 정말 말 안 들으세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렇게 만들어 놓고 상담을 받아보면 제가 알아서 안 할 분들은 제가 안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요 과정을 그대로 써놓은 대로 해주지 않으시는 분들하고는 거래를 안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한테 태국 건설사가 가격을 왜곡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건설사일 수도 있고요, 분양권을 산 마스터 에이전시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마스터 에이전트라고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에이전시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한 명이 아니거든요. 회사니까 에이전시가 맞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외국인 커터 가격이 태국인 커터 가격보다 현저하게 비싸다는 거죠. 이게 결정적인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 끝나면 다행이에요. 이거는 쉽게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모르느냐? 그러니까 내부 가격 정보를 공개를 할 수가 없어요.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요. 근데 제가 오늘 공개를 할 겁니다. 2년이 지났으니까. 그렇죠? 2년 전 가격으로
어느 콘도인지 안 알려주고 제가 공개를 할 겁니다. 왜? 저는 그 콘도 안 팔아도 되고요. 저는 파타야 콘도 아예 안 팔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거기 전부 다 조그만한 회사이기 때문에 대기업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 드릴 거고요. 일부만 제가 발췌해서 해 드릴 거예요. 어느 콘도인지까지는 얘기하면 안 되니까요. 자, 그런데 앞에도 얘기했듯이 왜 여러분들은 모르느냐? 그런 정보적인 부분을 공개하는 것 이외에 에이전트가 저처럼 이 콘도는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 라고 해서 중간에 끊어야 되는데 왜 안 끊느냐? 그냥 팔면 이익이 되니까. 팔리니까. 그리고 수수료 많이 주면 팝니다. 그게 문제인 거죠. 자, 두 번째, 건설사가 가격을 왜곡시키는 방법. 자, 이게 문제가 되니까 이제 어떤 식으로 하느냐? 눈속임을 줍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지역 평균가가 20만 바트인데 30만 바트로 올리는 겁니다. 대신에 뭐 합니까? 외국인 커터와 태국인 커터 가격을 동일하게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데 파타야에서는 요 상황에서 또 외국인 커터, 태국인 커터 가격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요렇게까지만 해도 굉장히 문제인데 여기에서 또 다릅니다. 아, 이게 결정적인 문제죠. 자, 여기까지 듣고 사면 안 되겠구나 생각하시면 그냥 그렇게 판단하시고 더 이상 안 보셔도 돼요. 정말입니다. 저는 그러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태국 콘도 가격 왜곡의 불편한 진실 이유를 알면 호갱 탈출한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이게 태국 콘도 가격이라고 해놨는데 그냥 제가 관광지 이렇게 하면 이상할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해놨는데 왜냐면 이게 방콕에서도 이런 콘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걸러내야 되는데 에이전트들 중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잘만 사면 굉장히 좋아요. 왜 외국 사람들이 여기 와서 그렇게 사겠습니까? 안 좋은데 사겠어요? 아니잖아요. 왜 600억짜리 콘도, 100억짜리 콘도도 잘 팔리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이런 안 좋은 방법들도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런 가격 왜곡이 생기냐? 외부 분양회사, 그러니까 건설사가 직접 판매 안 하는 콘도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마스터 에이전시가 판매권을 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중간 단계가 너무 늘어나요. 그러니까 가격이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한번 신뢰를 말씀드렸죠. 두 번째, 특히나 관광지. 관광지는 어떠한 상황이 생기냐?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파타야에 좀티엔에 바닷가 앞에 고층 콘도 지었다고 칩시다. 태국인들 얼마나 살까요? 태국인 쿼터가 무조건 51% 이상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법인 기리까시 했다거나 이런 애들 다 빼고 그냥 순수하게 외국인 쿼터라고 우리가 가정을 했을 때 그 외국인 쿼터를 49%밖에 팔 수가 없어요. 그러면 51%를 태국인 쿼터로 팔아야 되는데 거기 있는 콘도를 얼마나 태국인이 사겠냐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팔아야 됩니까? 외국인한테 비싸게 팔아야 돼요. 그래서 이 방법들을 쓰는 겁니다. 태국인 쿼터가 안 나가는 것까지 전부 다 메꿔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외국인 쿼터를 잘 팔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면적을 줄인다거나,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해서 면적을 작게 만들어서 실제 투자되는 금액을 낮춘다거나 이런 방식을 어마어마하게 써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주로 말씀드린 게 어떤 겁니까? 이게 면적 왜곡이 일어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그러한 예시들을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모 콘도의 태국인 쿼터 가격입니다. 자, 지금 고층 쪽 보시면 이제 가격이 엄청나죠. 엄청납니다. 여러분들 이거 보실 때 이거 처음으로 공개를 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 조금씩은 공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콘도인지는 제가 안 알려드리고요. 지금 보시면 여기
앞에 면적들 보시면 27, 27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앞에. 근데 제가 맨 뒤쪽 거만 가져와서 합니다. 그러면 이 높은 층 있잖아요. 높은 층을 잘 보시면 태국인 쿼터입니다. 근데 가격대를 보세요. 30만 바트예요, 30만 바트. 이게 지금 할인된 가격입니다. 할인된 가격. 여러분들 30만 바트면요. 어느 정도냐면 에까마에 있는 콘도는 다 살 수 있어요. 통로 콘도 중에 노블폼 통로 있잖아요. 그 경찰서 옆에 있는 거. 새로 지은 거. 그거는요. 25만 바트 안 해요. 그러니까 무지막지하게 비싼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이게 어느 정도 비싸냐면 제가 지금 실롬 콘도를 팔거든요. 어제부터 판다고 했죠. 그만큼 비싸요. 이거. 전체적으로 보면 무지막지한 가격입니다. 이게. 근데 이거 태국 커터예요. 태국 커터. 자, 외국 커터 보시면 더 비싸죠. 지금 보시면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앞에 얘기했던 전형적인 전체 가격을 올리는 방식입니다. 지금 보시면 전체 가격을 전형적으로 올렸죠.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그래도 얘네들은 207, 045 이렇게 끝단위가 이렇게 45, 뭐 90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이거 잘 보세요, 여러분.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이게 차이는 많이 안 납니다. 외국인 커터가 태국인 커터가. 근데 기본적인 가격이 너무나 비싼 겁니다. 너무나. 자, 그럼 여기다가 외국인 커터 가격까지 이렇게 주죠. 그럼 이거 거의 통로 가서 살 수 있는 가격대입니다. 그 다음에 볼게요. 자, 요거는 가격을 설정하면서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풀뷰라고 돼 있는데 이거 지금 포리너 똑같죠? 근데 이게 바로 붙어 있는 거거든요. 붙어 있어요. 근데 가격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죠? 자, 이거 가보시면요. 별 차이가 없어요. 바닷가가 조금 더 많이 보이느냐, 조금 더 적게 보이느냐, 이 위치 자체가 그렇게 좋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 하나 차이로 이만큼 차이를 내버립니다. 여기도 보시면 타이 커터와, 그죠? 외국인 커터가 이만큼 차이를 내버립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지금 요것도 보시면 외국인 커터와 태국인 커터가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죠? 자, 그런데 여기에 지금 뭐가 제가 알려드리지 않았습니까? 어떤 콘도인지 알려드린 적이 없죠. 그렇잖아요. 자, 요 정도 가격이면 방콕에 에까마 이후로 방나까지 있는 수쿰빌 로드 역세권에 있는 콘도 다 삽니다. 다 사고 남아요. 자, 그 가격입니다. 근데 이 콘도가 그 메인 로드에서도 어느 정도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고층도 아닙니다. 고층 콘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가격이 이만큼 나옵니다. 이건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콘도죠. 자, 보시면 면적을 보세요. 면적을 29, 40, 45, 60 제가 뭐라고 했죠? 전형적으로 29, 40, 45, 41 쪼개놓은 콘도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자세히 보세요. 가격대를. 면적당 가격이 뒤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 마음대로 만들어놨죠. 그냥 당일에 이렇게 찍어갖고 그냥 보낸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건. 그러니까 가격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얘네들은. 그냥 대놓고 그냥 해놨죠. 요거 볼게요. 요거는 더 어처구니 없어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29, 29, 29, 29, 29인데 층 상관없이 가격 다 똑같습니다. 이런 거 본 적이 없어요, 저는. 될 수가 없어요. 원래 정상적이면요, 요 유닛과 요 유닛이 가격이 달라야 됩니다. 이게 자세히 보시면 여기는 그래도 유닛이 바로 붙어 있어도 가격이 조금씩 다른 게 많아요. 보시면 다른 게 많아요. 대부분 다 다르죠.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얘네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층 상관없이 다 똑같습니다. 그냥 언제 작업을 했는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제가 너무 어처구니 없고, 여러분들 이거 잘 보시면 29제곱미터지 않습니까? 이거 522예요. 그죠? 제가 29, 522 18만 밭 나옵니다. 18만 밭. 바닷가도 아니에요, 여기. 자, 그러니까 이게 가격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왜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을까요?
그래도 방콕에 있는 마스터 에이전시 문제가 많지만 굉장히 큰 회사들이 해요. 여기는 마스터 에이전시가 할 때도 있고요. 그 마스터 에이전시가 엄밀하게 말하면 어떤 거냐면 그냥 분양하는 회사입니다. 분양하는 회사. 심지어 옷도 건설사 옷 입고 있는 거 제가 봤어요. 가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자기 건설사 직원이래. 제가 그거 안 믿어요. 2번, 3번 검증해 봅니다. 실제로 직원이 있는 건설사는 몇 개 안 됩니다. 정말 적어요. 5손가락도 안 돼요. 그러니까 가격대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럼 정상적인 가격은 어떻게 나와야 되느냐? 이건 제가 AP에서 최근에 제가 거래를 하고 그 거래를 하게 되면 이제 한국에 서류를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서류 보낼 때 다른 유닛, 그러니까 실제 거래하신 유닛 말고 다른 유닛 쿼테이션을 한 2장 정도 받아서 은행에 제출을 합니다. 그때는 이 디스카운트를 안 한 상태로 주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보여드릴 게 뭐냐면 요 뒤에 스퀘어미터당 가격입니다. 여기 보시면 소수점까지 나오죠. 전체 금액이 있고 이 면적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소수점까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딱 떨어지더라도 면적에 떨어지더라도 이렇게 나와야 되지. 16만 밭, 18만 밭, 20만 밭 이런 식으로 안 나와요. 자, 그런데 여기에 디스카운트가 들어가면 이게 더 복잡해지겠죠. 이게 정상적인 겁니다. 막 연락 와갖고 뭐 인사도 제대로 안 하면서 어디 콘도 자료 좀 달라. 그런 사람들 엄청 싫어해요. 왜 싫어하냐? 저는 어떻게 자료 주는지 제 고객들 아실 겁니다. 당일의 자료를 받습니다. 당일 가격을 받아요, 제가. 건설사로부터 직접 당일 가격을 받아서 제가 그걸 드리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한테 막 안 줍니다. 왜? 가격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내가 알던 가격에서 바뀐 게 있는지를 다시 확인해야 됩니다. 만약에 바뀌었다라고 하면 그 바뀐 가격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파악을 해야 돼요. 문제가 없으면 다행인데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판매를 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 제가 옛날에 라이프 아속 팔람씨 라마4 있습니다. 거기 아속에서 한국안 내려가면 그거 판매를 제가 분양하고 한 1년 정도 후부터는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완성이 됐을 때 판매를 하려고 제가 고객이 있어서 가격표를 받았습니다. 가격이 이상해서 다시 전수조사를 해봤더니 이게 외국인 쿼터가 많이 올랐고요. 태국인 쿼터가 그대로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서부터 판매를 안 했고요. 제 고객한테도 다른 콘도 추천하고 판매 안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는 에이전시가 없죠. 자, 그런데 이 상황이 왜 발생하느냐? 여러분들 발생하는 이유는 뻔해요. 여러분들 뭐만 봅니까? 여러분들 콘도 보러 가서 겉모양 봐서 그래요. 겉모양. 바닷가 앞에 위치가 어떠니? 수영장이 몇 개 붙어 있니? 이런 거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파타에 가보시면 콘도에 수영장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요. 2-3개 있는 것도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방콕에 와서 있잖아요. 쇼핑몰에 가보세요. 그 태국인 쿼터 안 팔려서요. 걔네들이 여기 와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사이에 왜곡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태국인 쿼터가 오랫동안 안 팔려요. 근데 외국인 쿼터도 다 안 팔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중간에 섞여요. 리세일을 하기 때문에 섞입니다. 그러면 가격이 개판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20% 이상 비싸게 샀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도 만약에 제가 파타에 가서 정상적인 판매를 하는 콘도가 있다라고 하면 제가 판매를 할 거예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마지막으로 본 게 딱 하나 있었는데 그게 가격이 굉장히 비쌌습니다. 딱 6개월간만 정상 가격이었고 6개월 지나니까 외국인 쿼터, 태국인 쿼터 가격이 확 벌어졌어요. 거기는 건설사가 직접 판매하는 데입니다. 그 이후에 제가 판매를 한 적이 없습니다. 고객이 있어도 고객한테 데려가서 이거 이런 문제 있습니다. 다 얘기를 해주고 판매를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2년 전부터는 아예 제가 접은 겁니다. 여러분은 혹시라도 만약에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 영상을 보시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마지막으로 거리 찍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부터는
시간 조정을 조금 할 겁니다. 그래서 일반 방송 2회 하고요. 그 다음에 멤버십 1회 정도 해서 일주일에 3번 좀 무리가 있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이상 저는 방콕에서 고마저씨였습니다.